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일인데요. 이제 원래 9월 1일이 매년 정기국회가 개회되도록 법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는 41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시에 열렸고요. 이제 오늘 본회의 전에 이제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문제, 요거를 여야 합의를 잘 해서 의안이 이렇게 거부권이 돼서 전국이 냉각되는 그런 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이제 그 내년도에 제 22대 국회가 이제 선거가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되는 이유는 이제 4년 단위로 이제 총선을 하면서 이제 인구의 급격한 증감이 발생을 하는 것 등으로 해서 이제 인구 편차에 따라서 그러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인구 편차가 너무 과도하게 돼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그 선거를 하는 유권자의 그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 해서 의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선거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 때도 정리를 하고, 또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광역의원이 있고 기초의원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 정수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조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정수만 공직선거법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뭐 선거구에 관한 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견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에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이제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전원위원회까지 열리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원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예전에 국무원 당시에 그런 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왜 다른 나라들은 연석회의도 하고 전부 다 관련돼 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민원으로 내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뭐 의견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 즈음에 해서 이제 전원위원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원위원회 제도가 생긴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당시에 의견 낸 게 몇 년도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 제도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전원위원회 제도는 운영되지 않았고, 연석회의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두 상임위원회가 같이 회의를 하고 의견은 따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전원위원회라고 해서 전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다양한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그런 황당한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얘기도 있었고, 뭐 비례대표 선거를 하면서 뭐 대폭 확대해서 뭐
360명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거를 하자 그러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합의 거의 여야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한 모양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뽑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북부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여기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중부에 충청이니까 충청, 세종, 강원 여기가 중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호남, 영남하고 제주도 묶어서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 효과가 있냐 하면 이제 지역구를 좀 줄여서 비례대표를 더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이제 묶고 이제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이렇게 묶을 때는 이제 그러한 권역별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전국 단위로 뽑는 거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만 당선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국회에 이제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지금도 정원 10%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한 주장이고요. 그 주장을 하는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왜냐, 국회가 사실은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나와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러한 종류의 특별위원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의원이 3개, 4개씩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이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의원 각 의원마다 상당히 많은 보좌진들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좌진도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테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위원회 활동도 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낸 안이 뭔지도 모르고서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같이 동의해서 의안을 발의하고 투표할 때는 반대로 투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떠나서라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들의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다 의원도 조금 지금보다 최소한 줄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300명 정원인데요, 현재 300좀 보수를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10%를 증원하는 게 안 되면 다음 년 15명 정도는 증원을 해서 비례대표에 붙여서 보다 지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지역개발에 보다 이런, 또한 수도권에 사실상 50% 정도의 국회의원이 현재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방이 그런 소외가 발생하고, 지방 소외는 결국은 지금 지역 소멸 특별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자치가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 분포가 고르게 돼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은 인구 폭탄이 발생해서 맨날 학교를 져야 되고, 한쪽에서는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에 10명이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을 수두룩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슈픽 생과 함께라고 하는 그 KBS의 지난 그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가 나와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한 말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내니, 이제 뭐 반교육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비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비판 의식이 없는, 막말로 사람 머릿속에 그냥 외우게 하는 만들어놓은 교육, 이거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바로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정말 같은 능력을 개발해주고, 그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부모의 재산이나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런 취지에서 독일은 학교 등록금이 아예 없고 오히려 대학생이 수업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대한민국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력이 많이 발전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말 교육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자치분권에 관한 그런 특별법을 제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지어는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여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교육감을 왜 따로 운영하냐, 지자체 도지사 소속에 다 넣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헌법에 엄연히 교육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런 거에 동조하고 있다 하면 교육부 장관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서 제가 진정민원으로 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오늘 또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절차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 의장이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포함한 이러한 개헌을, 일종의 원포인트 개헌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라도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하자, 내년도 총선 때 하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선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국민투표법이 정리가 되어야만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 개정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 자체가 현재 위헌 결정이 난 조문이 지금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국회에도 이거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진정으로 냈습니다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투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 재외 국민이
뭐 100만, 200만 된다고 치고요. 100만, 200만이 아니라 10만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인원들이 국민투표에서 한 표, 두 표 차이로라도 뭐 그 득표의 뭐 찬반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정당한 투표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스스로 국민이 직접 만드는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서 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꼭 언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미국을 사례를 보면 당선이 또 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선심성 정치를 남발하게 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오히려 위험해진다. 한마디로 그런 매년 그 정권 교체 기회마다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이 오히려 4년마다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걸 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 분단 국가이면서 독일과도 조금 달랐던 부분은 독일은 독일 국민들 스스로는 전혀 남북으로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국제연합에서 독일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으로 나누는, 동서독으로 나누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전쟁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린 그러한 분단이 된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작전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고요.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에 회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4년 중임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장하는 뭐 의원내각제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이 다를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1960년에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수상이 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정보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썼습니다. 윤보선 대통령한테 그 미국 관계자가 찾아가서 지금 쿠데타가 발생하려고 하는데 조치를 해라라고 했는데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 윤보선 씨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퇴를 했죠. 국가정원 최고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해버렸으니까. 그랬는데 그 후에 다시 윤보선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누가 어떤 국민이 그 윤보선 씨를 그러면 대통령에 찍어주겠습니까? 물론 표는 찍어준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낙선했죠, 당연히. 그리고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12.6 정변으로 인해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했죠. 암살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을 하면서 이제 그 합동수사를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이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을 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장악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갔었냐? 관사에서 있었다가 총소리를 듣고 지하로 내려가서 계단에 숨어 있었다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안 오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에 서명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 비상시를 막기 위해서
권한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동서독과 달리 남북이 총뿌리를 맞대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1953년부터 70년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뭐 4년 중임제를 하자, 뭐 의원내각제를 하자 이런 주장은 나라를 전복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얘기는 정권이 오히려 더 자주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 4년마다 바뀌니까요. 물론 재선할 수도 있지만 재선 꼭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 의장의 그러한 주장에 전혀 동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9월 4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 개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6개 권역별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저도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저도 한번 가서 그 의견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개헌에 관련해서 또한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오늘 좀 금방 어두워졌네요. 이거 불을 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켜기도 그렇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감사합니다.